물가 상승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일본에서 가격 인상 러시가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경기 호황에 따른 물가 상승이 아니라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일본인들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물가가 조만간 오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 들어서면서 그 우려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달 1월에는 밀 가격이 오르면서 일본에서도 빵, 밀가루, 파스타 등이 3에서 9%가량 가격이 올랐습니다. 2월에는 소, 돼지, 닭 등 육류 가격이 오르면서 햄과 소시지 가격이 오르고 마요네즈와 냉동식품 가격이 올랐으며 3월에서 4월에는 식용유 및 위스키 가격까지 가격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생필품 가격이 계속해서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물가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배경을 알면 알수록 일본의 암울한 미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격 인상 러시는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일본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급 부족 사태와 고유가 그리고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엔저 현상입니다.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급 부족 사태는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 등으로 세계 경제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가을 무렵부터 사람들의 외출이 늘고 소비 의욕도 증가하면서 수요는 세계적으로 단숨에 증가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노동자가 회사나 공장으로 되돌아가면서 생산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이 재개되고 난 후 해당 상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는 몇 달간의 시차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공산품 부족은 몇 개월이 지나면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농산물의 가격 상승입니다. C19의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농업 활동이 억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제가 살아나려고 하니 농작물이 부족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커피 등 농작물의 가격이 세계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농작물 부족은 공산품과 달리 수개월이 아니라 1년 정도는 계속됩니다. 육류값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축산 농가는 C19의 영향으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생산을 줄였습니다. 게다가 사료가 되는 곡물의 국제 시세까지 오르면서 축산 농가의 생산 비용은 상승해 버렸습니다. 앞으로 출하되는 육류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제적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도 식량난 문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옥한 흑토지대 위에 있어서 유럽의 빵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밀을 비롯한 곡물을 풍부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농경지와 식량 생산량을 보았을 때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 제한은 EU 가입국들에게 엄청난 이득이 됩니다. 문제는 러시아 대륙에는 농업을 할 수 있을 만한 비대한 농경지가 많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배국이었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EU 연합과 우크라이나 식량을 나눠 가져야 하거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기 위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 곡물 생산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이곳에 피해가 갈 경우 농작물 가격은 더욱 폭등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격 인상 러시의 요인 중 두 번째로 꼽히고 있는 고유가 상황도 심각합니다. 지난 2월 2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가솔린 1리터당 전국 평균 소매 가격이 170엔 90전으로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급이 압박받고 있는 것은 산유국들이 원유 공급을 늘리지 않고 되려 줄이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석유 증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유국들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증산에 소극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하는 것은 미 중서부 지역의 한파나 공급 부족 우려라는 공식적인 이유와 달리 아마 그 진실에는 산유국 전체가 탈탄소 흐름에 반대한다는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진국의 뜻대로 탈탄소 흐름이 계속된다면 2030년에는 세계 석유 사용량이 절반으로 줄게 되고 2050년에는 석유에 의존하지 않아도 될 미래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산유국들은 탈탄소 움직임에 대해 어떠한 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유국들이 원유 감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일 쇼크는 1973년과 1979년 총 2번 일어났습니다. 만약 산유국들이 지금보다 더 탈탄소 흐름에 맞선다면 2020년대에 제3차 오일 쇼크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일 쇼크까지는 아니더라도 고유가는 공산품의 생산 비용을 상승시키고 석유 제품의 가격 상승을 불러와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세 번째 요인은 엔화 약세입니다. 지난해 1월 달러엔 환율은 1달러당 103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에는 1달러당 115.5엔까지 하락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해외에서 사는 물건 가격이 환율 영향만으로 12.13% 오른 셈입니다. 전 세계적인 공급 부족 사태와 고유가의 영향으로 물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엔저 현상으로 한층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엔저 움직임은 미 연방준비은행과 일본은행의 금리 정책 차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급격하게 치솟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려 긴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정부가 국채를 마구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 매입과 엔화 매도 흐름이 발생하면서 엔화 약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엔저 현상은 엔고 현상보다 일본에 더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1달러당 79엔이던 엔고는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원인으로 여겨졌습니다. 당시에는 자동차 등 수출 산업에서 환율이 1엔 정도만 올라도 회사당 100엔의 이익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은 수출 의존보다 수입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여러 제품 분야에서 수입 의존도는 25%였고 일본의 강점으로 여겨졌던 가전제품은 35%까지 수입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면서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고 노동자의 월급을 오르게 해 경제 회복과 함께 물가가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반대로 월급은 오르지 않고 일자리까지 없어지면서 물가만 오르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1973년에 오일 쇼크로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최악의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오일 쇼크 때와 비교하면 느리긴 하지만 일어나고 있는 메커니즘과 향하고 있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차이는 일본 경제가 급격하게 대불황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목이 졸리듯 어려워질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성 인플레이션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 러시 중 공산품 부족 원인은 여름 무렵에 해소될 수 있습니다. 농작물 등의 상품 가격 상승도 1년 후면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탄소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유가 상승이 계속될 것이고 일본의 경제 상황을 볼 때 엔화 가치 하락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전제로 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기 위한 일본의 물가 상승 러시는 앞으로도 길게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